네, 지금부터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 신기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동시 만기일인데요. 아직까지 코스피는 1947포인트 0.1% 정도만 하락하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저는 전반적으로 선물 네. 시장에서의 큰 변동폭이 안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베이시스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적인 영향,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46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우려감이 컸던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에 따른 우려감은 아직까지는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시점 장 후반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베이시스 가격 차이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 압박은 항상 있다라는 거 오늘 장에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외국인 선물 매매 포지션인데 다행인 것은 현재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매수가 조금은 줄어들거나 혹은 매도 전환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압박 약 2시 반 이후로는 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시 반 이전까지는 약간 어느 정도 행보 움직임이 보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약간 모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염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우선은 지금 약간 거래소 시장도 비슷하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간 테마주들이 역시나 조금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여러 테마가 현재 약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 인물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현재 약간 엇갈린 양상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약간 여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당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상승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바이오 스페이스 그리고 아가모 컴퍼니 같은 종목군들 지금 시점 9에서 10%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 야권 후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약간 급락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넷 같은 경우는 2%, MPK도 7%대 그리고 디오가 1.6%, 유성 TNS 2.4%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는 약간 여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조금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강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관련주들도 좀 강세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 이 세종시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 세종시와 그 자산가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즉 세종시와 연관된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 자산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대주산업을 비롯한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같은 종목군들도 현재 2에서 4%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자산 가치 증가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제가 또 강세 테마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CCTV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상승 탄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지금 역시나 방범 보안 관련된 부분, 약간은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CCTV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 즉 수요 증가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실적 기대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약간은 역시나 블랙박스 관련주와 이 CCTV 관련주들이 약간은 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집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기대가 작용하면서 현재 코온 같은 경우는 4.8% 그리고 넥스트 같은 경우에도 6.7%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슈가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테마주 흐름은 당분간은 좀 강세 흐름 보일 가능성 있겠지만은 역시나 FOMC 회의 이후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약간은 장세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약간 혼조 양상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2시 반 이후에 약간은 매물에 따른 압박감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낙폭과대가 보인다고 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1시 40분 지나고 있는데 1시 40분에서 2시 반까지는 좀 매수라든가 매도 이렇게 매매 방향성을 섣불리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매 포인트는 2시 반 이후로 한번 잡으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대형주 무조건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좀 차별화 전략 말씀드리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금융업종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기대감이 많이 높았습니다. 뭐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같은 종목군들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럽발 호재성 제로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독일에서의 헌법재판소 ES의 합헌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금융주에 대해서 해외발 이슈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아직 국내 금융업종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 최근에 저축은행 관련된 인수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고 지금 금리는 이번 달 동결이 되었지만 사실 금리 인하라든가 계속적으로 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러한 정부 규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꼭 금융업종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쪽으로 좀 관심 가지시는 전략 말씀드리는데 KB금융에 대해서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보험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강자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거, ING생명 인수 이외 그리고 KB 관련된 금융회사가 관련된 여러 지점을 통해 갖고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재계 5위권인 ING 인수 이후에는 추가적인 점유율 상승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생명, 교보생명 그리고 삼성생명이 주로 이루고 있는 빅3에도 상당히 영향권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금융 금융 지주회사와 그리고 보험회사까지 지금 시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작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만은 그 중에서 KB금융은 약간은 좀 예외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유통업종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뭐 중장기적으로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사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추석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약간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장에서는 롯데쇼핑 0.8% 상승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 하지만 현대백화점은 1.4%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시장 상황과 조금 무관하게 가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유통업종 쪽으로도 대형주 중심 관심 가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 포인트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뭐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뭐 가격적인 부담감이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든 그런 가격대이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적인 측면, 중국의 최대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대감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정부 정책에 있어서 사실 지금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 기대감이 높은 것이 바로 카지노입니다. 그만큼 남는 것도 많고 또 그 남는 것을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그런 산업인 만큼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카지노 업계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기대감 도 현재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약간은 좀 조정 양상 그리고 미국 쪽과 유럽 쪽의 이슈가 약간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와 그리고 시장 분위기 속에서 파라다이스는 꾸준하게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시점 16,75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면서 17,5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오늘장 0.3% 하락세는 약간은 지금 시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약간은 전체적으로 횡보 및 관망세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시장이 어느 정도 강세 흐름 보이면은 역시나 따라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약간은 조정 양상 보인다고 할지언정 실적 모멘텀으로 현재는 더욱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신고가 경신 이후에 18,0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부담감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파악하신다고 한다면은 18,000원대까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갖고 간다고 한다면은 2만 원대까지도 목표
목표 주가 형성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손절가 15,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태까지 11,000원대에서의 약간 계단식 상승형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관심 높은 파라다이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